자, 지난 시간에 블록클리 블록 형태의 어떤 코딩 그걸 한번 테스트를 했었는데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코딩 관련돼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자체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인데요. 보통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코딩을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전체를 다 해서 배우는 방법보다는 뭔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면서 배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하나씩 붙여나가는 방법이 코딩을 배울 때 가장 효율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프로그램 강의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C샵이나 뭐 어떤 프로그램 언어에 관련된 책이 한 권 있잖아요. 책 보통 한 300페이지에서 한 500페이지 정도 될 텐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 보고 한 3-4번 독파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코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C샵 언어를 기준으로 들었을 때, C샵 언어죠. 이게 전체 문법 구조가 100이라고 하잖아요. 100이라고 했을 때 실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문법은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100이라고 쳤을 때 20% 정도만 학습을 진행하더라도 충분히 구현 가능합니다. 해서 C샵 문법 중에 20% 정도, 가장 많이 빈도가 몇 프로 빈도 정도 되냐면 이게 한 90% 이상 쓰여요. 자, 영어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영어, 개중에 영어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제 영어를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10년 이상을 배웠는데 영어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보통 저 때는 요새는 어떤 걸로 지금 배우는지 잘 모르는데, 저 때는 성문이라는 문법책이 있었어요. 좀 되게 올드하죠. 성문이라는 문법책이 기초가 있고요. 보면은 그 다음에 기본, 그 다음에 종합편 해서 영문법, 성문, 영문법 해서 이렇게 기본이, 물론 다른 참고서도 있긴 있었는데요. 굉장히 좀 할 것도 많고 복잡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독파했는데도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성문 기초에 나오는 20%, 그러니까 성문 기초 기초 책을 보면 굉장히 얇아요. 근데 그게 한 400장 정도 되는데 한 150장 정도까지, 문법의 기초 가장 되는 150페이지까지가 거의 영어의 80%, 자주 쓰는 빈도 80%가 묘사되기 때문에 실제로 영문법을 배울 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는 것보다는 기초에 한 150페이지니까 기초를 예를 들면 한 100페이지, 한 기초에 나오는 한 30% 정도 30%만 달달 외우게 되면 영어 말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근데 여태껏 우리가 그렇게 못 배웠기 때문에 영어를 지금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C샵 언어를 우리가 배울 때 C샵 총 100이라고 하면 20%를 달달 외워서 하게 되면 거의 90% 컨텐츠는 다 완성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면 100이란 거를 다 알려드려 봐야 우리는 구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도 지금도 코딩한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잘 가끔 가다가 필요할 때 찾아서 보곤 합니다. 왜냐면 C샵 이런 문법들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버전에 따라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20%를 가지고 다 풀 수가 있어요. 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모든 배움의 단계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뭔가를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처음에 이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C샵에 대한 코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나서 그게 체화가 돼야 돼요. 체화라는 게 뭔가요? 계속 반복을 해서 내가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체화를 하고 나서, 체화 단계를 지나고 나면 창작이 돼요. 모든 과정은 이렇습니다.
영어를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고 가정했을 때도 영어를 처음에 이해를 하고 그 나라의 그 문화 같은 것들 다 문화나 언어의 탄생 배경 같은 걸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간의 영어의 한 20% 성문 기초의 100페이지라고 했죠. 20% 정도를 다 이해하고 나서 그걸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게 체화가 되면 그 이후에 프리토킹 같은 창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항상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해까지는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는데 체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배운 거 가지고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렵게 설명 안 해요. 그래서 코딩이라는 거 지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갈 거고요. 그래서 하다가 가장 중요한 거 20% 한다고 했죠. 20%를 배우고 나서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넣는 형태로 좀 진행할까 합니다. 됐죠? 굳이 뭐 쓸데없는 막 그런 것들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 문법 중에 뭐 복잡한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 뭐 요즘 최근에 들어온 람다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델리게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현업에서는 쓰긴 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는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 그거에 너무 이렇게 문법적으로 집착을 하게 되면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의 그 교육 목표는 그 20% C샵의 20%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코딩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란.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언어적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의 규칙 이게 되겠죠. 자, 먼저 코딩이란 뭘까요? 코딩이 뭘까요? 사전적으로 인간이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보통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컴퓨터는 기계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코딩을 통해서 컴퓨터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를 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언어적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규칙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절차, 세 번째는 명확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규칙, 두 번째는 절차, 세 번째는 명확해야 됩니다. 자, 규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문법이라고 해요. 자, 절차 혹은 순서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코딩을 작성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해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해독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나요? 요새 보통 책들도 마찬가지죠. 왼쪽부터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절차고요. 예전에 뭐 오래된 고서 보면은 뭐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책이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오는 책들도 있죠. 뭐 일본 책들이 좀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언어적 특징에서 코딩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독이 되고 위에서 아래 방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확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라고 하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건가요? 자, 모해지죠.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그 오류를 뱉어내요. 그래서 명확하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라고
표기를 해야 자, 명확하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코딩을 할 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의 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블록 클리어 할 때도 오른쪽 길인지 왼쪽 길인지 아니면 혹은 앞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죠. 해서 우선순위 산정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최우선으로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처리해야 되는지 그거를 갖다 판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보시고요. 자, 언어의 규칙을 조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C샵이라고 할까요? C샵. 자, 언어의 규칙. 자,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잊어버리실 테니까 좀 간단하게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자, 첫 번째 3-1이라고 할까요? 자, 문자열은 따옴표가 뭐죠? 요거죠, 요거. 따옴표 안에 넣는다. 여러분들 이거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많이 뭐 적어서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요.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 여러분들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 한다고 복습 같은 거 안 하시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강의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실습할 때 계속 반복할 테니까. 그래서 그냥 요거 정도는 좀 그래서 많은 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몇 개 정도만 할 테니까 이런 거 들었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문장의 끝은 이게 뭔가요? 세미콜론으로 끝낸다. 자, 세 번째. 자, 숫자와 변수라는 게 있는데 그냥 쓴다예요. 자, 문자열은 이렇게 따옴표 안에 이거는 문자열이에요 하고 따옴표 안에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나머지 어떤 숫자나 변수 같은 거는 그냥 여기 따옴표 표기 없이 그냥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파일 이름과 클래스 파일 이름이 같아야 한다. 자, 얘는 뭐냐면 잠깐 분리를 할게요. 얘는 뭐냐면 유니티에서 이 규칙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따로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요 세 개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자, 따로 빼는 게 좋을 것 같다. 유니티에서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C샵 언어의 규칙에서 문자열은 어디 안에 넣는다고요? 자, 따옴표 안에 넣는다. 두 번째, 문장의 끝은 어떻게 표기해요? 자, 세미콜론, 요거 세미콜론으로 끝낸다. 자, 세 번째, 숫자와 변수는 그냥 쓴다. 요거 정도 뭐 기억하시겠죠? 제가 두 번 반복했으니까. 자, 유니티에서 규칙이 하나 있는데 파일 이름과 유니티에서는 이제 파일을 생성하는데 파일 이름과 클래스라는 거 아직 여러분 클래스 몰라요. 자, 요거만 그냥 대충 기억만 하시면 돼요. 파일 이름과 클래스 이름이 같아야 한다. 자, 요거 뭐 지금 기억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또 할 거니까 요 정도 있다. 자, 3-4 요거 하나 빠졌다. 3-4에 주석은 이렇게 내용을 넣는다. 자, 이게 뭔가요? 요거 슬래시 2개. 이게 뭐냐면 주석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이것은 주석입니다. 이거는
코딩이랑 상관없이 코딩을 할 때, 자, 이렇게 두 개하고 이 뒤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설명을 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를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코딩에 대한 내용이 뭔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그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 보기 좋게 어떤 그 표식을 해놓는 그 설명 같은 거를 적을 때 이렇게 그걸 갖다 주석이라고 하는데 슬래시 두 개를 적고 그 뒤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통 주석으로 처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슬래시 두 번 하고 이렇게 내용 넣는 거 또 자 기억 한번 해주세요. 됐죠? 자 문자를 따옴표 그 다음에 세미콜론 숫자 변수는 그냥 쓰고 주석은 슬래시 두 개 넣는다. 여기 기억하시고 자 브라우저 한번 열어볼까요? 자 브라우저에서 자 구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글. 자 들어왔나요? 여기에 아까는 이제 블로컬리 게임즈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블로컬리 자 데모라는 게 있어요. 블로컬리 데모. 자, 블로컬리 데모. 자 엔터 한번 쳐볼게요. 오, 자 첫 번째 거 블로컬리 데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쭉. 자, 들어왔나요? 자, 만약에 여기 잉글리시로 표기되어 있는 분들은 상단에서 자, 좀 맨 밑으로 보면 한국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요. 아까 블로컬리 그 게임즈와 같이 여기도 블럭 형태의 코딩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코딩하는 거랑 그 유니티 상에서 C샵으로 코딩하는 걸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이걸 좀 이렇게 켜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블록리 데모 코드. 들어왔죠? 자, 첫 번째 할 거는 뭐냐면 수학. 클릭해 보시면 일단 텍스트 한번 찍어 볼까요? 텍스트. 자, 텍스트 한번 눌러 보시고 텍스트 됐죠? 그래서 다음 내용 출력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얘를 갖다 드래그해서 쭉 빼주세요. 다시 여기 텍스트 눌러서 위에 요거 있죠? 또 따옴표. 아까 따옴표는 뭐라고요? 문자 열은 따옴표로 표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요 가운데 문자를 하나 넣어 주시는데 보통 프로그램의 초기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뭔가요? 헬로 월드죠. 그래서 헬로 월드 느낌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잘 안 보이죠? 자, 헬로 월드. 자, 이 내용을 실행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밑에 빨간 위에 빨간 버튼 있죠? 자, 괜히 눌러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눌러볼게요. 슉 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팝업 창으로 뜨게 됩니다. 자, 헬로 월드 이렇게 찍혔죠? 됐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자, 구글에서 좀 놓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구글 들어가셔서 블록리 데모 검색하셔서 첫 번째 거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국어로 이렇게 고치신 다음에 텍스트 옆에 논리, 반복, 수학 각 카테고리별로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도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텍스트 항목에 보면 다음 내용 출력 해서 출력이라는 걸 갖다 드래그해서 이제 빼주시고요. 이 문자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위에고 얘를 갖다가 드래그 이렇게 하셔서 드래그 하셔가지고 여기다 껴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용을 헬로 월드라고 기입한 거고, 자, 지울 때는 델리트 키 이렇게 눌러보시면 지워져요. 플레이 할 때는 플레이 해서 헬로 월드 찍혔죠? 자, 이제는 유니티에서 한번 실행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유니티 다 까셨죠? 그래서 유니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 인테리어 이렇게 했고요. 자, 저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가 지금 작업하는 것들이 되게 좀 있어가지고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인테리어나 몇 개 없을 거예요. 됐죠? 자, 오픈이 있고, 자, 뉴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뉴, 이렇게 돼 있죠? 뉴 클릭. 자, 프로젝트 네임에, 코딩이라고 할게요. 코딩. CODING. 자, 그리고 로케이션은 지난번에 여러분들 다 D 드라이브나 여러분들 그냥 파일 저장하는 곳에다가 폴더 하나를 만드시라고 했잖아요. 저는 유니티 프로젝트라고 폴더를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다 기억나시죠? 얘 바꾸고 싶을 땐 여기 점 3개짜리 눌러보시면 여기서 폴더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나머지 것들은 다 만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두 개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create project. 자, 여러분들도 떴나요? 자, 레이아웃 변경 지난번에 한 거 다 해놨으니까 이렇게 뜨는데, 보통 만약에 제가 뜬 레이아웃이랑 좀 다르다라고 하시면 상단에 레이아웃 되어 있는 부분에 레이아웃 된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자, 여기 디폴트 처음에 이렇게 나올 건데, 그쵸? 처음 상태 나올 건데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자, KTH 지난번에 저장한 본인 이니셜로 저장했겠죠. 저장한 걸로 클릭해 주시면, 자, 이런 형태로 레이아웃이 바뀝니다. 됐죠? 자, 이 카메라 감독님이랑 그때 조명 감독님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 화살표가, 이쪽 화살표가 여기 이렇게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을 때는 이 안에 뭔가 내용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단으로 가리킬 때는 하단에 이렇게 딱 나열이 되고요. 자, 프로젝트 한번 여기서 밑에 하단에 보면 프로젝트랑 콘솔 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트 항목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통 프로젝트 창에서 지금 원뎁스로 한번 경우에 따라서는 원뎁스로 나오는 게 있는데, 지금 보통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컬럼이 이렇게 두 개로 안 나눠 있는 분들은 여기 조그만 게 점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원 컬럼 레이아웃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눌러보시면 투 컬럼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투 컬럼으로 많이 쓰니까 바꾸실 때는 이쪽 투 컬럼 이용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슬라이드 바 있죠. 얘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아이콘이 작아지고, 자, 이렇게 하면 내용물이 커져요. 자, 요거는 보통 프로그래머들은 좀 작게 많이 보고요. 디자이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내용물을 좀 많이 확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편에 따라서 좀 작게 이렇게 보낼게요.
슬라이드를.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지난번에 했던 거 좀 반복을 해보면 이쪽은 뭐라고요? 촬영장이라 했고, 이 하단은 카메라 감독님이 보는 시야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자, 여기 촬영장에 있는 오브젝트들의 목록에서 현재 카메라 감독님이랑 조명 감독님 계시고 오브젝트들을 나열한 곳이고, 여기는 소품을 기재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유니티는 레고 블록으로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 감독님을 클릭해보면 레고 블록들이 보여요. 그래서 메인 카메라 감독님은 현재 트랜스폼이라는 레고 블록과 카메라라는 레고 블록과 오디오 리스너라는 레고 블록이 세 개가 겹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조명 감독님은 트랜스폼이라는 레고 블록과 라이트라는 레고 블록, 그리고 이게 두 개로 이루어진 그 레고 블록이에요. 자, 현재 그 카메라 감독님이 지금 그냥 그 화면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자, 카메라 감독님 선택하시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 자, 선택됐죠? 이렇게 오브젝트를 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소품실로 가서 뭔가 우리가 코딩을 이제 해볼 건데, 자, 영화 촬영에서 코딩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통 대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그 영화 촬영할 때 주인공한테 이렇게 감독이 지시할 때 뭘 줘요? 대본이라는 걸 주잖아요. 그 대본대로 보통 그 주인공들이 움직이게 되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감독한테도 감독이 지시를 할 수 있는 대본을 주게 되면 그 대본에 따라서 카메라 감독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럼 대본을 하나 만들 건데, 자, 대본을 어떻게 만드냐면 소품실에서 만들게 돼요. 보통 그 우리가 방송국이라는 데 가면 대본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소품실인데 거기에 대본실도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기자대라든지 뭐 대본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눌러보면 두 번째 C#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다시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밑에 보면 C#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대본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CODING라고 할게요. 코딩. 자, 유니티에서 이 코딩은 대본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대본이라는 하나의 레고 블럭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서 자, 이렇게 대본을 하나 만들었고 이 대본 자체가 코딩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한번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 딱 보면 자,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게 열리면서 대본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사용되는 언어가 C#입니다. 그렇죠? 다 뜨셨죠? 자, 아까 코딩을 설명할 때 요거 유니티에서의 규칙, 파일 이름과 클래스 이름이 같아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클래스 이름에 클래스에 아직 설명 안 했지만 얘 이름 있죠. 코딩 돼 있죠. 얘 이름이랑 얘 이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파일 이름이 지금 코딩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 얘 이름과 여기 클래스, 여기 안에 내용물이 있는데 클래스 되고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얘 이름이 같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먼저 이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해서 얘를 갖다가 카메라 감독님한테 이렇게 슉 잡고 드래그해서 갖다 전달하게 되면 카메라 감독님이 그 대본을 받고 그 뒤부터는 이 대본에 맞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자, 다시요. 코딩이라는 걸 잡고 카메라 감독님한테 한번 딱 줘볼까요? 슉 하면 감독님이 지금 받았어요. 자, 받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오른쪽 하단에 보니까 이렇게 밑에 새로운 레고 블록이 하나 추가가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대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레고 블록으로 추가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감독님은 우리가 지금 코딩한 대본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움직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제가 자 다시 대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감독님한테 한번 드려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C# 스크립트를 하는데, 제가 실수로 여기서 이름을 결정한다는 게 그냥 뭐 다른 데를 눌러버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 파일 이름은 New Behavior Script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를 클릭을 하고 자, 여기서 이름을 안에서 고칠 수가 있는데 코드라고 한번 해볼게요. 코드 하고, 자, 여기 지금 상단에 보면 자, 별표가 조금 쳐 있는데 이건 저장할 거리가 있다 해서 Ctrl S 눌러주시면 저장이 돼요. 자, 지금 보면 여기는 파일 이름은 New Behavior Script라고 되어 있고, 제가 클래스 이름 바꿔놨죠. 코드라고 바꿨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그 대본을 갖다가 카메라 감독님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해요. 들어가면 자, 넣어볼게요. 그럼 뭐라고 떠요? 이렇게 오류를 뱉어내. 받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스크립트는 이 대본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해요.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많이 경험할 거예요. 이렇게 딱 전달했는데 이런 거 뜨게 되면 아, 백발백중 요 파일 이름과 코딩 이름이 다르구나 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 코드 복사를 하셔서 파일 이름을 교체를 해서 맞춰준 다음에 전달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안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잘 들어갔죠? 자, 새로운 것도 코드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근데 지금 얘가 샘플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게 넣은 거라서 얘는 지워볼게요. 지울 때는 자, 이쪽 기어박스 있죠? 기어박스를 클릭해서 리무브, 컴포넌트가 뭐라고 했죠? 레고 블록을 컴포넌트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유니티에서는 레고 블록이 컴포넌트라고 부른다 해서 리무브 제거하다 컴포넌트 레고 블록 해서 눌러주시면 제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해서 코딩까지 붙이는 거. 자, 잠깐 끊고 다음 시간에 4강에서 한번 이어서 실제 코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끊습니다.